예, 이번에는 이미지와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미지는 우리가 앞에서 좀 봤는데 img라는 태그를 씁니다. src의 이미지에 경로를 적으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 서버에 있는 경로뿐 아니라 외부 사이트에 있는 경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width가 가로 길이, height가 세로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간혹 가다가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미지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또 그 이미지가 갑자기 또 뭐 삭제가 되거나 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체할 텍스트를 써주면 이 텍스트가 표시가 되고요. 웹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는 보통 이제 JPG, PNG, GIF 세 가지를 쓰게 되고요. BMP 같은 경우는 너무 파일 사이즈가 커서 안 쓰죠. 요즘엔 PNG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는 하이퍼링크 텍스트에다가 어떤 링크를 걸어놓고 클릭을 했을 때 그 URL로 이동을 하는 기능이죠. 하이퍼링크는 A 태그를 사용하는데 href에 이동할 주소를 적고 A 태그와 A 태그 사이에 어떤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링크할 대상을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게 되면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되겠고요. 자,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하면서 이미지하고 하이퍼링크의 연습을 할 텐데요. 먼저 ch03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ch03 폴더 만드시고요. 자, image.html 만드시고요. image.html. 자, 코드를 좀 미리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img src 하게 되면 이게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그냥 이미지스 했죠. 아까는 점점을 붙였는데 점점하면 내 디렉토리가 아니죠. 근데 여기에 그냥 이미지스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를 또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ch03 밑에 ch03에다가 또 서브 디렉토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new 폴더에서 이미지스를 만드시죠. 자, 보통 웹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놔요. 공통적으로 전체 디렉토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들은 이미지스 이렇게 따로 빼고요. 그 디렉토리에서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통 집어넣고요. 지금 그래서 ch03 밑에 이미지스 폴더를 만든 거고요. 거기서 이런 이미지를 꼭 이 이미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이미지도 좋고요. 붙이시고 이 figure라는 태그가 있는데 이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제목이 그림에 대한 제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지정을 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가 없으면 이미지 원본 사이즈 크기만큼 표시가 되고요. 그거를 좀 조절을 하고 싶으면 width, height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경로를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요. 절대 경로를 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슬래시하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가 프로젝트가 웹01이거든요. 슬래시 웹01하고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슬래시 웹01하면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웹 컨텐트가 기준입니다. 웹 컨텐트의 이미지스에 있는 이미지 파일입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경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figure라는 태그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미지가 나오고 이게 이미지 제목이죠. 그림이 제목이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고 그림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경로가 이제 중요한데요. 경로에 보시면 자, 이건 뭐예요? 이미지스 이렇게 써 있으면 현재 디렉토리 밑에 현재 우리가 ch03 디렉토리잖아요. 지금 작업하는 디렉토리가 ch03입니다. ch03 밑에 또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지스 디렉토리에 있는 load.jpg
이미지는 꼭 이거 아니고 다른 거 써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그냥 아무 경로가 없어요. 아무 경로가 없으면 이거는 CH03에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CH03에 있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위치가 좀 달라요. 이거는 가로 세로 길이. 가로 세로 길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풀 사이즈로, 원래 그 원본 사이즈로 나오게 되고요. 좀 조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슬래시 웹. 자, 우리 계속 사이트를 우리가 실행시키면 이 주소를 잘 보십시오. 이 주소를 잘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http 로컬호스트는 서버 주소예요. 자, 우리는 지금 로컬호스트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인데, 원래는 이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포트 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호스트가 들어가고 포트 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포트 번호를 안 썼어요. 왜냐면 80으로 바꿨거든요. 콜론 찍고 80을 원래 쓰는 건데요. 웹 서비스에서는 80번 포트를 쓸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 포트를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만약에 80이 아니고 다른 포트를 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버.xml에 가서 포트 번호를 제가 바꿔볼게요. 자, 80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9000번이에요. 포트 번호가 9000번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현재 페이지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서버가 재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트 번호가 바뀌니까 재시작을 하고요. 예, 이 주소를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표시가 되죠. 네, 아까랑 다른 게 이게 들어가죠. 네, 80번 포트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 번호가 명시적으로 찍히게 됩니다. 주소창이 좀 그렇잖아요.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알려달라고 했더니 뭐뭐뭐닷컴 하고 끝에 콜론 찍고 9000번 쓰세요. 이렇게 하면은 별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80번 포트를 쓰는 게 좋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0 포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서버.xml에서 여기를 이제 80 하게 되면 방금처럼 포트 번호를 쓸 일이 없죠. 서버 재시작했고요. 예, 없죠. 주소가 그대로죠. 예, 그래서 포트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이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라고 해요. 컨텍스트. 네, 컨텍스트 하면 보통 이제 문맥, 흐름 이런 뜻이잖아요. 현재 사이트가 어느 주소에 위치하느냐 그 얘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디렉토리가 되고 파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로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코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슬래시 웹 01 그랬죠. 슬래시 웹 01이라면 어디냐면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루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슬래시 웹 01. 여기는 웹 컨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웹 컨텐트 밑에 있는 이미지스의 load.jpg. 자, 지금 이미지는 하나지만 위치가 3개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ch03 밑에 있는 이미지스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고요. 이거는 ch03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고요. 이거는 웹 컨텐트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예, 이번에는 이제 하이퍼링크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하이퍼링크가 많이 걸려 있고요.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다른 웹페이지나 다른 사이트로 다른 문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은 이 A라는 태그를 쓰면 되는데요. A 태그 href 뒤에 이동할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A 태그 사이에 여기가 이제 하이퍼링크가 걸릴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퍼링크가 걸리게 되고요. 이 A라는 태그는 이제 앵커라는 뜻입니다. 앵커, 뭐 닷 이런 거죠.
뭐 닻을 내려라 하면 닻이 창 내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음 홈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밑줄이 그어지면서 하이퍼링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주소로 가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홈페이지 눌러, 이 하이퍼링크가 만들어져 있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지가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아까 거기서 한번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한번 방문한 다음에 아까는 좀 파란색이었는데 색깔이 좀 바뀌었죠. 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밑줄이 그어져 있고 마우스 올리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풍선 도움말 뜨는 거 보이시죠? 네, 그게 바로 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에 적어놓은 텍스트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도움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페이지는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클릭하면 이건 아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다른 탭을 띄우는 겁니다. 자, 보시죠. 여기서 구글 홈페이지 여기를 눌렀더니요, 이 페이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새로운 탭을 띄웠죠. 새로운 탭을 열어서 거기다가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방법이 타겟 언더바 블랭크라는 방법이에요. 자, 새 창을 여는데, 그러니까 하이퍼링크가 주소가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느냐 얘기죠. 근데 여기 타겟에 보면은 사실 컨트롤 스페이스에 보면 이 컨트롤 스페이스가 안 먹는군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페이지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계층 구조가 있으면 나중에 뒤에 아이프레임이라든지 문서 웹페이지 안에 웹페이지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상위 페이지, 또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블랭크 하게 되면은, 네, 새로운 탭이나 새로운 창을 띄워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하이퍼링크는 꼭 텍스트만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 장 우리가 받아볼 텐데, 구글 사이트에서 저는 구글 이미지가 제일 쉽더라고요. 자, 구글 이미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하고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이게 뭐 이름을 좀 줄여서 google.png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오거든요. 네, 지금 이거거든요. 얘를 갖다가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ch03에다가 붙이겠습니다. 그럼 ch03에 google.png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google.png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그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구글 페이지인데, 구글 이미지인데 마우스를 올리니까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마우스가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미지를 좀 약간 줄여주는 게 좋겠죠? 보기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with height를 붙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height에서 100 정도 할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게 여러 칸이 되니까 좀 한 줄의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떨어뜨릴게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사이에는 이렇게 뭐 텍스트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다른 요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약간 줄인 거죠. 예, 줄여서 클릭하면 그 주소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우리가 걸어봤는데요. 자,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데, 이 하이퍼링크가 좀 보면은 조금 밑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이 기본 스타일이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예쁘진 않잖아요, 그죠? 기본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스타일을 한번 좀 바꿔볼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 스타일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내용, 이 부분을 갖다가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간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배울 텐데요. 스타일 시트는 HTML은 주로 이 웹페이지의 컨텐츠,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스타일 시트는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예쁘게 꾸미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스타일 태그를 만들어 놓고, 이 스타일 태그는 보통 헤드 태그에 보통 많이 위치를 시키고요.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죠. 자, A 태그의 속성을 A 콜론 찍은 다음에 세부 속성을 적는 거예요. 자, 링크 속성은 텍스트 다시 데코레이션 해서 노운하게 되면 이때 밑줄이 사라져 버려요. 지금은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밑줄이 처음에 없는 상태가 되고, 색상도 레드상, 처음에 아까 블루였는데 레드가 되고요. H 오버라는 건 마우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A 태그 하이퍼링크 자리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때 밑줄을 표시하세요. 색깔도 바꾸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가 클릭을 해서 방문한 링크는 비지티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더라인을 하고 색상을 좀 바꾸고, 또 액티브는 뭐냐면 하이퍼링크를 누르고 있는 순간이 있죠. 그게 액티브예요. 누르고 있는 순간에는 이 색깔로 해주세요. 근데 해보시면은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실행을 해서 이미 이제 우리가 크롬에서 다 방문했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스타일을 현재 상태에서 위치는 헤드 사이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슬래시 헤드 위에다가 이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이퍼링크 이 스타일이라는 거를 추가를 하니까요. 지금 여기를, 자, 스타일이 없을 때 이게 기본 하이퍼링크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스타일을 이제 추가를 하니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거 이미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 A 태그의, 자, 태그 콜론하고 세부 속성입니다. A 태그의 기본 링크 속성, 또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 바꾸라고 했는데 이거랑 여기랑 충돌이 나서 안 바뀌네요. 마우스. 근데 이게 이미 방문한 링크가 있으니까요. 방문하지 않은 새로운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새로운 링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문하지 않은 새로운 링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 다르죠. 네.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마우스 올리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이미 클릭하지 않은 새로운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테스트할 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 A 콜론하고 링크는 기본 속성이에요. 기본 속성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노운했죠. 그러면 텍스트가 밑줄이 없잖아요. 그리고 컬러가 레드로 돼 있죠. 지금 레드로 돼 있습니다. H 오버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자, 마우스 올라가니까 어때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밑줄이 생겼죠. 네, 그게 여기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이라는 게 마우스가 하이퍼링크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그때 밑줄을 만드세요. 그런 얘기죠. 자, 비지티드는 한번 링크 클릭을 해서 방문한 링크가 되겠고요. 액티브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데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하고 제가 손가락을 지금 누른 상태입니다. 자, 이때 액티브는 누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눌렀을 때는 그린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언더라인 돼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니까 언더라인이라는 게 있고 오버라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라인 스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오버라인을 해볼게요. 잘 안 쓰죠, 이거는. 오버라인을 하게 되면, 자, 밑줄이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갔죠, 위로. 밑줄이 위로 가잖아요, 그죠? 밑줄이 아니라 이제 윗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오버라인, 이런 기능도 있고요. 안 쓰죠. 그 다음에 라인 스루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 스루는 뭐냐면 글자 가운데를 통과하는 선이에요. 취소선.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데서 원래 얼마짜리인데 선으로 쫙 긋고 할인해서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이겁니다.
자, 보시면 마우스 올렸더니 가운데로 가 있죠? 선이. 예, 이게 취소선, 라인 스루입니다. 그거 말고 또 몇 개 더 있는데, 예를 들면 블링크 이런 건 안 돼요. 깜빡이란 뜻인데, 깜빡이지 않습니다. 깜빡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 있지만 안 쓰는 기능. 그 초창기 웹브라우저에서는 깜빡이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요즘에는 이런 깜빡이는 효과를 GIF 이런 이미지로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맵이 뭐냐면, 이미지가 있을 때, 이미지가 좀 큰 이미지가 있을 때요, 이미지를 클릭한 좌표에 따라서 하이퍼링크를 여러 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map.html이라는 파일을 만드시고요. 예, 이미지를 출력을 한 거죠.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이미지스에,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이미지스 디렉토리에 있는 keys.jpg, 이 파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미지인데, 지금 이 사각 영역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는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제가 클릭하고 있는데 테두리가 지금 보이시죠? 네, 저기가 지금 이미지 맵을 지정한 영역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맵을 지정한 겁니다. 그럼 이 영역 안에 마우스 커서가 다른 데서는 평소 괜찮은데 그 영역 안에 들어가면 손 모양으로 바뀌죠. 예, 여기입니다. 이 영역에 여기를 클릭하면 이 주소로 가고, 또 이 영역을 지금 이 부분, 이 영역, 사각 영역 안에 들어가면 또 저 주소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개의 링크를 만든 거죠. 이게 이미지 맵입니다. 예, 그래서 use map 다음에 이게 이제 이미지 맵의 좌표를 지정한 것이고요. 이게 이름입니다. 샵하고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은 일치를 해야 되겠죠. 자, 영역을 지정했는데, 영역에는 렉트 사각 영역이 있고 원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각 영역을 지정했는데, 이게 x10, y10, 또 x160, y20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 왼쪽 모서리, 왼쪽 상단에 있는 모서리가 x10, y10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끝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좌표가 x160, 200이거든요. 여기가 x160, y200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사각 영역,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게 첫 번째 좌표, 이게 두 번째 좌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각 영역을 구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또 원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막고, 사각 영역을 막고, 지금 여기를 집어넣습니다. 자, 원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x, y 좌표가 되고,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어요, 끝에가. 자, 세로 고침 해보죠. 보시면 지금 어때요? 지금 동그라미가 생겼잖아요, 이 영역. 네, 그러니까 x, y 좌표가 있고, 여기가 x, y 좌표고, 자, 지금 x100, y100이고, 반지름이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100, y100이고, 반지름 50 해서 이런 원의 영역을 만드는 거죠. 예, 이번에는 SVG 이미지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VG는 뭐냐면 Scalable Vector Graphics의 약자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이미지 파일들은 벡터, 여기 보시면 픽셀로 된 그 레스터 그래픽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는 결국은 각각의 픽셀들이 점이죠. 화소죠, 화소가 그 점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가 확대가 되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좀 계단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지금 보고자 하는 이 벡터 그래픽, SVG 그래픽은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화질의 이런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HTML5에서 이런 SVG 이미지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차원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XML 기반의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ML 형식으로 이제 파일을 소스를 작성하게 되면 거기에 그걸 해석해가지고 웹브라우저가 그래픽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999년도에 W3C, 이게 웹 표준 기관이에요. 세계 웹 표준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개발을 했고요. 픽셀로 구성된 이 그래픽 방식,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품질이 저하되는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고요. 그래픽을 출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품질 저하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드시고요. sv.html 만드시고, 이런 코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img images의 muffin.svg, 그러니까 이런 파일을 지금 집어넣어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images 디렉토리에 muffin.png, muffin.svg 파일 두 개를 집어넣는데요. 이미지가 좀 크니까 하나씩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muffin.png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이에요.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죠. 자, 이거를 보니까, 자, 이거거든요. 작을 때는 잘 못 느끼겠는데 확대를 해보세요. 자, 웹 브라우저에서 확대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하게 되면 줄어들어요. 휠을 조절하면 되죠. 자, 어때요? 휠을 조절해서 최대 크기로 키워보니까 이런 데가 어떻습니까? 좀 계단 현상이 좀 발생을 했죠.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좀 매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지의 한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를 이제 주석 처리하고 여기를 이제 살려봅니다. 자, SVG 확장자가 지금 SVG 파일인데요. 이 SVG 파일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제가 노트패드 플러스로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지금 상당히 보면 이게 보면 첫 라인에 보면 XML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SVG라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웹 표준 기관 W3C에서 제정한 포맷이고요. 상당히 자세하게 그 표현이 돼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게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지금 이 원본 이미지를 확대를 해볼게요. 해보니까 어때요? 확대를 해도 품질 저하가 없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미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SVG 파일입니다. 벡터 그래픽 파일이요. 자, 이제 주석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간단하게 만들 텐데 여기요. SVG 태그 있죠? 이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VG 태그가 있고 XML 네임스페이스의 약자고요. 이 주소를 적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보시면은 이 XML 태그인데 이거를 읽어서 웹브라우저가 그래픽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 벡터 그래픽 파일을 SVG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걸 확대를 해보겠는데요. 확대해도 어때요? 품질 저하가 없죠. 깔끔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SVG 그래픽입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SVG XML ET의 NS라는 건 네임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네임스페이스 약자고요. 자, 이건 뭐냐면 웹사이트 주소 같이 생겼는데 주소가 아니고요. 이거 쳐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이게 어떤 웹사이트 주소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 주소를 쳐보면 이건 XML 네임스페이스입니다. XML 이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XML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XML이 뭐냐면요. XML은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 그래서
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HTML 같은 경우는 태그가 딱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쓰고 싶다고 아무 태그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웹 표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태그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XML은 얼마든지 태그를 확장할 수가 있어요. 뭐 한글 이름으로 태그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XML 문서가 많기 때문에 XML 문서의 규격을 정의한 것이 XML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페이지는 어떤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거죠.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그리고 버전이 1.1이고 스타일이죠. 지금 가로 500, 세로 500 픽셀, 배경 색상은 옐로우. 이게 원을 그렸는데요. 이게 중심 좌표, XY 좌표, 반지름이고 지금 핑크 색상을 했고요. 두께는 3으로 했고 파란색으로 이제 바탕색을 칠했죠. 이 XML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슬래시를 단독 태그 같은 경우는 슬래시를 닫아줘야 됩니다. 사각형이고 가로 세로 길이 역시 이것도 XY 좌표. 자, 이 필 색상을 칠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RGB라는 함수가 있어요. RGB하고 레드, 그린, 블루 0부터 255까지 10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사각형에 000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블랙으로 나왔잖아요. 자, 모든 색상이 하나도 없으면 블랙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55 채워볼게요. 레드를 꽉 채웠습니다. 레드를 꽉 채워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레드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색상을 줄 수 있는 건데요. 네, RGB 함수 이걸 써도 됩니다. 네, 그래서 색상을 표현할 때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거고요.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샵하고 레드 2자리, 그린 2자리, 블루 2자리에서 여기에는 0부터 FF까지 16진수 표현을 하는데요. 이 RGB라는 함수도 있는데 레드, 그린, 블루를 이건 10진수로 이렇게 써요. 여기에 0에서 255, 여기서는 이제 00부터 FF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철자 틀렸네. 스트록. 네, 스트록 테두리 사이즈가 이제 두께가 3이라는 뜻이고 블루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벡터 그래픽까지 해봤습니다.